형형색색 파스텔톤의 영롱한 불상 미니어처, 요새 인스타에서 힙하다는 반가사유상입니다. 1년 전에 나온 제품은 BTS의 RM이 자신의 작업실에 놓아두는 바람에 유명세를 타고 완판됐는데, 파스텔톤의 이 반가사유상 9종은 지난달 업데이트된 제품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동시에 상설 전시하면서 굿즈도 개비한 거죠. 근데 이마저도 온라인 판매분 1,800개는 한 달 만에 매진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반가사유상 실물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이름하여 사유의 방,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두운 진입로를 지나면 왠지 신비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오로지 국보 반가사유상 2점만을 위한 전시 공간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은 평소 반가사유상을 한 점만 꺼내놓고 한 점은 수장고에 보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유의 방을 오픈하면서 2점 모두 상설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시장 설계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상 처음으로 건축가가 맡았어요. 바로 이분,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와 학고제 갤러리 등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인 101 아키텍츠 최욱 대표입니다. 최 대표는 올 봄에 박물관 쪽으로부터 사유의 방을 설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조건이 3가지 있었어요. 2개의 반가사유상을 놓고 싶다. 유리 케이스에 놓고 싶지가 않다. 반가사유상의 뒷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최 대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정받은 전시관 면적을 2배로 넓혀달라고 요청했어요.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그 연극 무대 있죠. 소극장 크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극장이 배우의 섬세한 표정까지 보려면 한 24m 필요하거든요. 사유의 방이 특별한 건 뭐든 조금씩 어긋나고 틀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우선 전시관 바닥이 1도쯤 기울어져 있습니다. 구슬을 굴러보면 입구 쪽으로 굴러내려와요. 천장에는 2만 천여 개의 알루미늄 봉을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박았어요. 천장 역시 불상 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기울었죠. 바닥이 살짝 올라가 있고 천장이 조금 더 큰 각도로 내려와 있으면 이 두 불상이 멀리서 바라봤을 적에 약간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나올 적에는 훨씬 더 가깝게 보이죠. 황토로 만든 전시관 벽면도 살짝 누웠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소재인 황토에 계피를 섞어서 은은한 향기까지 풍기게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가사유상을 전시관 한가운데 놓지 않았고 두 불상의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살짝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불상 2개가 딱 정면 앞을 보면 사람들이 그 불상을 동시에 보려면 딱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불상을 어느 쪽에서도 2개의 불상을 한 동시에 자기 눈 초점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게 되죠. 모든 것이 틀어졌고 살짝 어긋나 있고 비스듬한 건축, 마치 알 듯 모를 듯한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닮은 것 같습니다. 건축가는 그래서 사유의 방에서 반가사유상을 제대로 느끼려면 관람객이 10명 정도일 때가 가장 좋고 최대 20명은 넘지 않을 때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은 3가지가 있어요. 신라금관,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반가사유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반가사유상은 특별하죠. 외국에서도 전시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중 1순위가 반가사유상이라고 합니다. 반가사유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900년 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보다 1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돼요. 고구려 것인지 신라 것인지 백제 것인지 아직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분명한 건 모나리자와 생각하는 사람을 합친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진 우리 문화재라는 점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을 한국과 국립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브랜딩하고 싶어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니 동의하기 전에 일단 보고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국립중앙박물관 2층 사유의 방으로 한번 가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힐링도 되는 공간입니다. 참, 관람은 무료입니다.